이 말하는 동산 천명일이가 지금부터 수억만 년 전부터 내려오면서 온 인류가 대단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고 그 분야에 대단한 그런 인생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려고 무단히 노력해온 그러한 발자취가 곧 뭐냐, 지금부터 말하는 동산 설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관상학을 얘기하겠습니다. 왜 제가 설원이라고 하는 이 사람, 제 호가 설원입니다. 설원이란 우리말로 조선말로 말하는 동산인데 30여 년간 말도 무칙했습니다. 역사상에 가장 말씀을 많이 한 분으로는 서가세존이고 그 다음으로 근세에 왔다간 인도의 나치니시 선생님으로 저는 압니다. 그 범주에 들 수는 없으나 저도 역시 한 30여 년간 많은 말을 했는데 오늘 지금부터 이 관상학을 가지고 많은 시청자 여러분, 온 인류가 과연 내 운명은 무엇인가 점쳐보는, 자기 얼굴을 가지고 점을 쳐보는 이 관상학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아니하면 안 되는가 하는 심각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의 경우에 이 관상이라고 하는 상학, 우리가 말하는 그 인상, 자기 생긴 그 모습 꼴, 자기 모습의 꼴을 왜 우리는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느냐. 가지긴 무척 가지나 저마다 갖고 있는 그 상이 남자 되고 여자 되고 저마다 잘나고 못나고 기천상하 가지가지로 그런 모양 따리는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에 대한 그에 대한 의문도 누가 가진 사람도 없으려니와 과연 이 관상학의 본질이 뭔가를 밝힌 책자도 없습니다. 이 상학의 분야로 말할진대는 불교에서 가장 심각하게 깊이 다루어 놨습니다마는 이것을 이 세속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학설로 포교가 되어 있거나 그것이 다른 전단을 통해서 설명한 서적도 잘 없습니다. 여기선 이 사람이 절로 가는 길이라는 그 책 속에서 30 이상 80종류라는 제가 글을 소개를 했고,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근 한 20여 년 전에 불도일견이라는 이 책에서 이 관상학에 대해서 자세히 좀 언급을 해놨습니다. 제 자신이 이런 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 책자를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책 표지나마 보여주는 그런 내용은 또 뭐냐, 내가 그러는 이유가 뭐냐 이랬을 때, 나는 내 스스로 영감으로 느끼고 아는 바도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영감으로 느끼고 안다 하더라도 학설로 책으로 펴내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책으로는 잘 펴내고 논리는 전개 잘하지만은 또 말을 신통하게 하는 분이 이 세상에 또 잘 없어요.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사람이 없는데, 말도 들어봤지만 십상 잘하잖아요. 말도 십상 잘하고 글도 그래도 국문하는 사람 다 알고 내가 얘기를 잘했은 적. 지금부로부터 제가 왜 관상학을 설하는가에 대한 깊은 의미만은 후대까지 천추만대로 잘 전해 주십시오. 그게 뭐냐? 왜 인간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진리답게 착하게 살지 아니하면 안 되는가가 오늘 이 관상학에 다 나옵니다. 내가 이 전세나 이 생이나 다음 생에 내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될까는 여러분들 살아온 모습을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이 세상에 한번 보십시오. 애들에게 무조건 착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스승을 존경하라 이러지만은
그것은 사회 삶의 어떤 질의 문제로만 생각하도록 해놨지. 고등학교에서 사회 과목인가 뭐 윤리 도덕 과목이 난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러한 과목이라고 하는 그 있는 학설 그거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요새 애들에게는. 사회를 좀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질서의식에 지나지 않는 걸로 애들이 알아요. 바로 그게 아니고 내가 잘 살까 못 살까 하는 앞으로 자기 운명에 대해서 모두 심각한 그 문제가 봐도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있다는 것이 오늘 관상학에서 자상하게 나옵니다. 이 관상학을 서두에 제가 설은이란 말하는 동산 이 사람의 관상학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고서의 많은 양반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상학을 제대로 기가 막히게 밝힌 분들이 역사적으로 근세까지 많습니다. 지금도 상을 잘 보시는 분도 지구상에 많이 계시고. 그렇지만은 그 어느 누구 한 사람 그렇게 자기 생긴 모습이나 인간의 삶의 인간의 상을 쓰고 나오는 그 원언에 대해서 권언에 대해서 밝힌 양반이 없다 이 말씀이라요. 상학에 대해서 학설에 대해서 밝히라고 이러면은 그러한 역사관적 이기 연역은 잘 모두 설명을 해놨습니다만은 왜 우리가 그렇게 얼굴 어떤 사람은 잘 쓰고 못 쓰고 잘생긴 못생기고 가지가지 기천상화가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을 뿐더러 어떻게 하면은 코와 눈과 그리고 신체가 그리고 남이 보아서 그렇게 아름답게 경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몸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하는 걸 설명한 책이 없고 우리 어른들 말씀도 없었다 이 말이라요.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면은 사팔뜨기가 되고 눈이 돌아간다는 이런 사실만 우리 애들에게 제대로 설명이 됐다 하더라도 어느 누가 자기 누구를 옆에 사람 친구나 누구나 부모에게 눈깔이 힘이 쓰고 대들러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참으로 이 세상에는 제가 여기 와서 사실은 이 새노래 방송에서 여태까지 한 이야기들은 지구상에 유사이래로 없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오늘 관상학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나도 관상학에 대한 역사적 연원을 조금 밝히고 넘어갈게요. 제가 저게 인도 히말라야 산 밑에 있는 인도를 진리여 씨앗의 나라라 진리여 씨앗이라고 이걸 읽으라고 다른 강설 시간에 많이 이 세상 사람들한테 입력을 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학문 내지는 우리 언어 인간의 종의 기원까지도 따지고 보면 인도 히말라야 산 밑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인자는 씨앗 인자요 이건 법도 도자라. 모든 법도는 인도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관상학 시조도 인도에서 왔습니다. 우리 불교 역사적으로 말하면은 동양에 우리 중국을 거쳐서 들어온 것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달마대사, 달마상법이라는 게 있고 송나라 때 후대 내려와 가지고 마이상법이라는 게 있어서 있습니다만은 나는 달마나 마이상이라고 하는 마이상법이라고 하는 마이라고 하는 이런 선인들의 학설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한 양반이 춘추 전국서 시절에 있었는데 그 양반 이름을 소야남북옹이라 이래서 나는 이 소야남북옹이라는 양반 다음에 자세히 더 설명하지만은 이 양반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학에 있어서 그야말로 교주로 나는 생각합니다. 이런 역사적 인물을 아무리 얘기한들 소용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뿌리를 우리는 알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도에서 상학이 나온 이야기를 하면은
태초에 인류가 언제 어느 때 생기겠느냐 이럴 때 지금 오늘 인류학자는 약 20억 년으로 봅니다만은 20억 년 넘습니다. 한 45억 년 됩니다. 45억 년 전에 인류가 태초에 생기면서 제가 전에 천자문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했고 다윈이라는 영국의 이 인류학자는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사람 됐다 이럽니다마는 그분의 다윈의 그 진화론은 생물학적 이론으로는 딱 맞아요. 모든 생물은 미생물에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의 기원이 됐으니까 종의 기원은 진화론이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내가 모든 생명이 갖고 있는 그 영자는 태화론입니다. 천상태화론. 그 다윈이라는 양반도 그렇게 이 인류의 엄청난 삶의 본질에 대해서 진리를 얘기했다가 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그 학설의 파에 불행하게 살다가 갔어요. 그러나 금세기 나 같은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누구로부터 어떠한 내가 피해를 받을 수 없는 것은 그런 양반들이 혁혁한 얼마나 엄청난 이런 공헌을 밝혀놓고 갔고 진리를 밝혀놓고 갔고 또 오늘날 금세기 사람들은 세지 변총 시대라 이래서 모르는 게 하나 없는 사람들 시대에 내가 살기 때문에 지가 알을 미루어 보아 나를 이해하기 때문에 나한테 돌 던질 놈은 하나도 없다 이기라. 그러므로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태초로부터 인간은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는 뭐부터 의문을 가졌느냐? 왜 내가 이 세상에 나왔는가 하고 자기 신세 한탄부터 먼저 하게 됐다는 걸 지금부터 조금 얘기를 오늘 듣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상학에 대해서 본질적 얘기로 들어가기 이전에 이런 상학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우린 알아야 되고 이 인도에서 나온 이 관상학이 처음에 태초에 지금처럼 이렇게 관상학에서 30 이상이라는 32가지 상에다가 80가지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기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게는 후대에 나와서 서가세존 이후에 나온 것이고 그 이전에 많은 인류의 이 사가들 아니다 하더라도 인류의 모든 기본을 살펴보면은 전부 인류가 처음에 믿어왔던 것은 미신인데 그 미신이 뭐냐 사머니즘이라 하는 건데 사머니즘이 뭔가 지금부터 우리는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덮어놓고 무속학이라 이래가지고 무속학 속에 지금 이 관상학도 들어갑니다. 이 사람의 운명을 점치기 시작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상학이 있고 여러 가지 운명 점치는 하늘의 별 보고 이 산세를 보고 집터를 보고 가지가지로 이렇게 점괘를 뽑아보는 복술 이 등등이 그 후대 지금까지 수십 종이 있습니다. 주로 금색인 철학관 이래가지고 가보면은 주역을 가지고 합니다만은 실제로 주역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양반들은 음양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주역적으로 와서는 이 공자라는 양반이 그 주역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닙니다. 공자가 그 이전부터 기원 이전부터 있었던 그 주역이라는 캐를 가지고 캐사를 가지고 그 양반이 이게 뭔가 하고 인생의 자기 운명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이 그 학설이 마치 그 점처럼 책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주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양반이 그 주역을 12년간 연구했다고 이래요. 12년간 연구한 공자가 다른 이런 여러 가지 논언이 뭐니 이런 사서상경을 펴기 이전에 제일 먼저 공부했다는 것이 주역이라는 걸 미루어 보아 여러분이나 남도 지 운명에 대해서 참 인간은 이 세상에 머리만 두면은 나는 먹고 가는 게 이게 가장 하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여 앉아 계시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아이고 내 새끼 앞으로 어째 될까 나는 어째 될까 만날 그저 미래나 과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사는데 가장 심각한 의문이 뭐냐 하면은 인간은 어떻게 살다 나는 내일 모레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그러한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이 점술의 시작이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뭐부터 알아야 되겠는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도에서 나온 이런 상학이 이것이 서구로 동구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서양에 가서 서양에도 여러 가지 점치는 복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동양으로 와서는 여러분들이 대충 알 정도로 점치는 방법이 한 10여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쓰고 있는 인간이라는 이 단어부터 먼저 아셔야 됩니다. 왜 태초에 인간이라고 말을 이렇게 쓰게 됐는가? 왜 인간이라고 했을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은 공간과 시간 때문에 그래요. 에? 공간과 시간을 여기서 간짤 쓰게 된 인간이라는 간짤 쓰게 된 동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허공이라고 하는 내 사는 이 공간과 그리고 잠시도 머물지 않고 흘러가는 이 시간의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기구 망측하기도 잘 되고 나름대로는 삶에 잠깐 이렇게 히히 웃기도 하고 이러거든. 그래서 이 공간과 시간 속에 이 사이에서 잠깐 머물다가 희우적거리다가 간다 이래서 인간이라 이래요. 인간이라는 말에 대해서 의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알고 아들한테 가르쳐줘야 됩니다. 정말로 이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공간과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공간과 시간 속에 나왔다가 나는 어떻게 살다 어떻게 갈 긴가 어떻게 사는 게 바르고 어쩌고 하다가 보니까 오늘날 문학과 철학과 종교와 온갖 게 다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서 신통한 대답을 얻은 게 잘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무속학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간상 역시 무속학에 들어가니까 그래요. 실제로는 이게 무속학은 아닙니다만은 글자 그대로 참 철학일 수 있는데 철학은 수학입니다. 과학입니다. 그러나 무속학에 대해서 오늘 잠깐 여러분 나와 더불어 지금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옆에서 본 걸 잘 이해하셔야 되고 살펴봐야 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점쳐는 무녀를 지금 잠깐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녀라 하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는 무녀가 되고 누구는 안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이소. 누구든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식과 무의식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있는데 여기에는 잠재의식이 있어요. 이 무속학의 영역이 우리 이식과 무의식의 사이에 존재하는 잠재의식의 소관입니다. 그러므로 이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허망한 망집의 이 망상에 의해서 얼마나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내가 여기서 잠깐 좀 깽마구하고 북하고 있으면 내가 실제로 신을 내려가지고 한번 춤을 추면 내가 정확한데 좀 못 보여줘서 미안합니다. 식마북을 갖다 놓고 뚱땅거리면은 교감 부교감 신경을 흔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북소리 징소리에 북소리는 심장의 소리요 킥킹하는 징소리는 이게 신장의 소리라. 신장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정신이 나오고 이 심장에서는 뭐 우리가 말하는 신이 나오는데 신과 정신이 둘이 어울려서 뚱땅뚱땅 하다 보면 여러분들 북초구 정신에 가면 저도 모르게 뚝뚝뚝 시살 먹어 놔도 이카는 거 봤을 기라 이거. 에? 이게 벌써 신이 내리는 증거라. 신이라고 하니까 무슨 또 귀신 잡동사인데 저 어디에 있는데 그게 뭐 이쁘다고 쫓아온 줄 이래 착각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 현재 미래도 영원히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있다면은 여러분들 정신이라고는 정신과 여러분들 마음이 존재할 뿐이라. 이것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희한한 장난을 해요. 마치 똑같은 음식이라도 오래되면 쉬면은 초제비가 되고 술도 되고 하는 거매로. 감주도 되고 하는 거매로. 이 무녀가 지금 어떤 무녀가 여기 있습니다. 큰 다라에다 물을 지금 하나 갖다 부어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머리에는 큰 물동이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동이에도 물을 하나 가득 담았습니다. 그 위에 바가지에다가 또 쌀을 하나 담습니다. 쌀을 담아가지고 버지기 물 위에다가 담습니다. 거기에다가 촛불 하나 딱 켜놔요. 자, 지금부터 무녀가 지금 신이 내립니다. 웅땅웅땅 하다가 삭신이 부르르르 떨기 시작하면은 뜨는 거는 왜 뜨느냐 하면은 우리 이식의 내면의 모든 잠재 이식은 전부 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파장을 타게 되면은 우주의 신이라고 하는 우주의 자기하고 이 사이클이 맞게 되면은 그때부터 자기 몸이 부력을 가지게 돼요.
자, 그래가지고 무녀가 뭐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의 자기 주술의 체면을, 자기 스사로 체면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둥당둥당 하면서 춤을 추면은요, 그냥 춤추면 하지만은 맨발로 춤추면서 그 큰 다라이, 버지기 티를 밟고 뒹굴 춤을 춥니다. 그때 가서 물을 보면은 물이 끄떡하네요. 80kg 된 이런 뚱뚱한 뚱보 아지매 몸무게만해도 밟으면 작살납긴데 천만에. 그렇게 몸을 삭신을 흔드는데 물 위에 있는 촛불이 까딱다네요. 이거는 본 사람에게는 진실불언게 얘기할 것도 없고, 내가 보여주면 좋겠는데 미안합니다. 절에서 공부한 스님네들이 신통을 부리는 거는 잠재의식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 수포 애거라고 초월의식 각성해서 초월의식에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더 불가사이지만은 우리 인간이 신통을 부리고 신기한 재주를 부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나 내가 잠깐 잠재의식에 들어가면 돼요. 쉽게 말하면 꿈속에는 희한 얄구탕 많이 보는 거매로 꿈속에 들어가면 이상한 세계가 있는 거지. 반드시 그 사람 무녀는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그냥 의식도 무의식도 없는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서 자기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둥실둥실 침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토서라는 이야기가 그것이 우리한테는 점술점하는 그 예언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그게 예언자의 어떤 메시지가 됩니다만은, 지금 내가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관상이라든가 수상이라든가 이 점치는 운명학이라든가 이런 모든 점성술은 방금 얘기한 이 무녀가 저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야말로 이 우주에 흐르는 어떤 이 에너지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영자라고 하는 영자의 파장과 같이 일치돼서 그와 같이 더불어서 이 합일이 됐을 때 일어나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내가 말해요. 그 양반이 마침내 이 버지기를 들고 새파란 면도칼 같은 칼날에 딱 서도 발이 비저질 않아요. 그 곱은 발바닥이 칼에 상처가 안 나요. 밟힌 자국도 없어요. 왜? 부력을 가지기 때문에. 둥 떠요. 그래서 스님네들이나 이 세상의 보통 사람들로 앉아서 참선하다 보면 공주로 붕붕 나는 데가 있어요. 그건 잠깐 잠시식 속에 빠져가지고 신기한 재주가 잠깐 일어났을 뿐이라 그건 좋아하면 안 돼요. 자, 이제 이러면은 제가 얘기가 조금 수월해졌어요. 왜 여러분이나 나는 이런 점성술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는가? 바로 자기가 의식과 무의식 속에, 의식은 현실이고 무의식은 잠 같은 캄캄한 긴데, 캄캄한 무의식은 우주적이기 때문에 우주적인 무의식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공간과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이나 나의 모든 사주라든가 나의 어떤 여러 가지 형태를 미루어 보아 나의 미래를 점쳐주는 그런 사람을 그렇게 선호해왔던 것입니다. 그 분야가 지금도 이 사모니즘이라 이래서 무속신앙 게이트에서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그렇고 가게도 그랬고, 사실 이 지구상의 어느 종교보다도 제일 먼저 종교라면은 무색 종교라 이랬는데 점성술이 가장 기원이라, 인류 역사상. 왜냐하면 인간은 암담하고 답답하고 이런 게 뭔가 하나 붙들어서 이렇게 자꾸 매달려보고 싶은 간절한 인간의 그러한 욕구가 오늘날 이러한 지금까지 이런 점성술이라는 게 개발되어 나왔고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우리는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게라도 알려고 했던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지금 여기 있다가 밖에 나가면 코가 깨질지 뭐가 깨질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지만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합니까? 그걸 그렇게 알고 싶어 해서가 아니라 그런 일,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오는 아픔 때문에 미리 이것을 예지를 해가지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한 쪽으로 연구를 한 학문이 운명학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운명학, 쉽게 말하자면은 무속들이 지금 무속신앙에서 믿고 있는 무색신앙이라고 이래. 그걸 무색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운명학을 믿고 있는 사람은 어느 나라 어느 백성 할 것 없이 크고 아고 어른이고 없이 다 그러한 자기 운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기심을 가지게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쨌든 간에 최대한 이 세상의 불행을 좀 미리 알면은 좀 면하고 좀 더 밝고 건전한 쪽으로 내가 살 수 없는가 해서 미리 알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한 방편으로 하나의 이 관상학이 발달했던 겁니다. 아주 좋은 예로 이 관상학이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마 아들 놓고 나면은 제일 먼저 이 자식이 훌륭한 놈이 될까 안 될까 이래서 아마 백날 때 실하고 뭐하고 이래 갖다 놓고 붓하고 갖다 놓고 뭘 잡는가를 아마 시험쳐 봤을 겁니다. 이것이 쉽게 말하면 그런 거는 복술 이랍니다. 그걸 또 점술이라고도 해요. 뭘 갖다 놓고 점을 치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던 겁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속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불행이 우주처럼 우리한테 밀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면해 보려고 했던 것이 오늘날 운명학인데,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그러한 무속신앙에서 갈구하고 비는 것이 뭐냐? 인간은 운명인데 행운을 빌고 이러는데, 이 행운은 뭘로 어떻게 해서 잡을 수 있는가 이래가지고 이 무속계통에서는 조상한테 빌어라 어쩌라 이래서 뭔가 어떤 신에게 빌어가지고 그야말로 기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복적 신앙을 통해서 인간의 행운을 얻을 기라고 이렇게까지 계속 세례를 씌고 온 것이 무속의 본태성입니다. 그게 본태, 본래 모습이라요. 그렇지만은 이 아주 훌륭하게 깨달은 종교에서는 또 그렇게 안 했거든. 불교계통에서는 무수한 훌륭한 주문을 개발해가지고, 주문은 이 잠재식 소관입니다. 이 주문을 개발해가지고 여러분이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불행을, 그러한 주문을 외움으로써 온갖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84,000 여러 가지 재앙을 막는, 그러한 상상도 못하는 재앙들을 막는 하나의 신주를 개발해가지고 외우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나와 더불어 지금부터 찾아 들어가야 될 분야가 어디냐 하면은, 이러한 점술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된 동기는 뭐냐 이랬을 때,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마치 지금 아까 그 무녀가 칼날 위에 섰다는 것처럼, 칼날 위에 섰지만은 서가지고도 하나도 안 다치고, 물동이를 이고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여러분들 건심보따리를 이고 그야말로 조그만한 티를 밟으면 작살날 그런 그릇을 밟아도 그릇이 안 깨지는 그러한 불가사의 힘을 어디서 여러분들은 발견해야 되는가 하는 건데, 바로 그것이 정신이다 하는 거죠. 정신. 그러면 정신은 어떤 정신이냐? 위로 우러러보고 위로 우러러보면서 한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는 양말한 데 가보라고, 천지신명이시여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제 불쌍하고 미간 이제 중생들 아무것도 모르는 거 눈 감아주시고 제발 지근지근 그저 적당히 봐주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래서 거기 비는 것이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빌어라 빌어라 싹싹 빌어라. 빈다는 말은 싹싹이란 말인데, 손발을 싹싹 비비면 열이 나는 것처럼 그러한 기복적 신념을 통해서도 그런 불가사의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들 무속신앙 저 무녀가 춤추고 칼 들고 장난하는 데 갈 때 보면은 여러분 눈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사실을 내가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마치 그와 같이 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도 그렇게 알 수 있는 거라. 그 무녀가 신기한 어떤 일종의 초능력입니다. 초능력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한 자기도 모르는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말을 통해서 들려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살아가는데 좌우명이 되게 해준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덮어놓고 무속이라 해서 꾸짖고 그것을 저주할 일은 아니라는 사실도 이게 조금 알아두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데 가서 자꾸 빌고 달고 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라는 것도 또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를 내가 지금부터 하려고 그래요. 또 그런데도 또 영 안 가면 또 안 됩니다. 그 몸이 좀 안 좋은 분들은 그래 해 잡숴야 여러분들 우째 좀 밥도 좀 갖다 드려야 될까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그분들 내 살아가는 하나의 그 호구지책에 내가 큰 장애가 되는 말은 결코 난 안 했습니다. 단 그분들에게도 그러한 신기한 어떤 힘이 있다. 그러한 쉽게 말하면 부양술이라는데 몸이 둥 뜨는 부양술이 있다. 그러한 신기를 통해서 남의 예지를 읽어내고 남의 운명을 갖다가 간접적으로 토설할 수 있는 힘은 있다. 그렇지만은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캄캄한다. 지나온 것은 귀신같이 맞춘다. 지나온 거는 자서 맞춘 게 아니라 그놈의 생각을 내가 읽으니까 그래요. 그놈이 된 역사는 그놈이 살아온 것은 다 기억하고 있고 앞으로 살아온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암만 지가 영도 아니라 명도가 통해도 저 사람이 앞으로 어째 될 건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못 맞춰요. 이걸 이래서 미래건 과거건 이래 알아맞혀 보려고 여러 가지로 학설로 한 것을 우리가 말하던 글자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는 주역도 있고 우리가 말 음양학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점술 복술 뭐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여러분이나 내가 갖고 있는 이 관상을 통해서 어떻게 너는 앞으로 살아야 되고 너는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며 네 미래는 어떨 것이고 네 손들은 어떨 것이다. 네 손들을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너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먼저 관상학에 대해서 먼저 관자 본다는 이 관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문 공부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면 모든 관상학도 이것은 인도에서 뿌리가 내리고 있다. 인도에서 씨앗이 와서 동양으로 넘어왔고 서양으로도 갔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무속신앙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이건 다 지금도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영원히 인류가 없어지지 않는 한 영원히 꽃을 피우고 있을 것이 바로 무속학이라는 것도 아십시오. 오늘날 지구상에 종교가 이렇게 성하는 이유도 사실은 전부 무속학입니다. 정말로 지혜롭고 깨달은 사람 같으면 오늘 이 관상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운명을 창조하는 이런 그야말로 이 깨달음의 얘기를 지금부터 들어나갈 시간이 마련됐고 나는 그러한 사명과 그러한 말을 여러분에게 세상의 인류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온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큰 감사를 느낍니다. 들어준 게 더욱더 감사합니다. 이 본다는 이 관자를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관상학을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먼저 가슴이 두근거리고 속으로 조심스러운 게 한 게 있어요. 겁 없는 사람인데 조금 겁이 납니다. 왜? 만약에 여기서 말씀하는 관상의 표본은 어디다가 맞췄느냐 이랬을 때 완전한 인격자가 대신 저런 깨달음을 얻으신 성인의 모습에다가 맞춰놨어요. 모든 인류의 관상학이나 사주는 어디다 맞췄느냐 이랬을 때 어디다가 기준을 했느냐 어디다가 갖다 잣대를 쟀느냐 이랬을 때 성인에다가 맞춰놨어요. 성인. 우리와 같은 평범한 범인이 아니고 성인에 맞췄던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관상학은 절에 가면은 불상, 여러분들 절에 가면 부처님 상이 있지요. 석가모니라고 하는 그 양반, 성불한 분의 그러한 완전한 인격체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모습을 못 갖춘 우리 범부가 생각하면 아이고 나 그지 질질이 못 난기 오나가나 이게 아이고 이게 이런 몸띠 이런 얼굴 가지고 어디 가서 내가 뭘 해먹겠나 싶어서 혹시 집에 가서 질질주 짜다가 혹시나 뭐 이상한 짓은 하지 말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관상학은 성인의 깨달음을 성취한 완전한 인격자에다 맞췄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인류의 최상의 이상향에다 맞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나는 저렇고 저렇고 누군 어디가 잘나고 못생기고 구구각색으로 생긴 여기에다가 자꾸 지 못생긴 거 코가 비떨어졌다든가 우째 좀 먼지 머리가 어떻다든가 여기 상에 보면은 참으로 참 불쌍하지만 우째 보면 불쌍에 맞춰 보면 우리가 되게 불쌍해요. 참 처량하게 생겼어. 아이고 그것도 눈을 하나 가지고 모질해 가지고 4개나 이렇게 꽂고 설치고 댕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먼저 이 관자부터 이해를 해야만 여러분들 내가 하는 말씀에 오해도 안 생길 뿐더러 마음을 자기 스스로 자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본다는 글자가 한문에 이래서 이 한문을 안 배우면 안 됩니다. 한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영어고 불어고 산스크리트 이런 거 보면 전부 그 산스크리트 역시 우리 어문매로 음서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깊은 뜻이 없고 인류 역사상에 앞으로 남을 거는 영어하고 지금 한문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본다는 개념의 어떤 글자가 이 한문처럼 이렇게
5개, 6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영어에서도 본다는 그 말이 영어에서 몇 개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글자의 의미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본다는 글자로 지금 들어가 봅시다. 자, 이 세상에 본다는 글자 중에 이 스님들 관하성가는 이 관자가 있습니다. 관. 이거는 세세히 들여다볼 관자라. 손을 요래가지고 눈에 뜨고 저기 뭔가 하고 요래요래 본다는 뜻이라. 어? 꼼꼼하게 촘촘하게 뭐를 눈에다가 손을 요 눈썹에 얹고 경리하듯이 요래가지고 본다 이 소리라. 그래 손수변에 눈목잘 썼어. 아이고 째째하기는 뭘 그래가지고 봐요. 이게 그런 줄 알아? 관이 있어요. 이 관. 그 다음에 관자보다 조금 두루 살필 수 있는 살필 관자가 있는데 요 관자는 살필 관자인데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요짝도 보고 요쪽도 본다 이 소리라. 그래 본게 요 글자가 요쪽도 보고 요쪽도 봐요. 본다. 이래서 경찰이라고 하는 경찰은 그냥 이래 가면 안 돼요. 저는 뭐다 요래도 보죠. 우리 보면 요래 가는 그때 눈이 이리 자로 갔다 우러 갔다 우러 봐 밑으로 봐 막 이런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순사는 뭐 순사락 하면 되나 모르다. 나보고 순사는 나보고 무식하다 그래. 내가 경찰이라고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는 이유에 이래가지고 아니 이래서는 이 경자는요 말씀을 공손하게 공경선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공손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하는 받들 경자입니다. 받들 경자. 근데 요즘은 교육을 잘 받아서 나오는 정경들은 본게 그래도 이쁘게 말 잘하던구만 하면 오래된 사람 옛날 우리 때 보면 일정대 외놈 순사 그 대구만 뭐가 그래 나가면 순사락 해요. 이 경자 쓰려가면은 만약에 나한테 와서 경찰이 말이나 뭐나 언어를 함부로 잘못하면 내가 법 조문을 많이 하래. 형법, 민법 해가지고 민사, 형사에서 내가 많이 알아요. 380까지를 알아요. 근데 나한테 행동을 잘하면 말 한 번 잘못하면 너는 민법 제 밑줄이 경찰로서 너는 입에 댔다 이래서 공무원 너 몇조법에 막 가도 민사, 형사 막 갖다 끄덕붙여 내가. 물론 그런 사람 아니라 얘기하니까 그렇다 이 소리야. 또 거짓말 또 믿네. 자 어쨌든 이 살필 잘자를 잘 알아라 이 말이야. 살필 잘자. 살핀다는 말은 좌우 상하로 이렇게 두루 사방을 공간을 본다는 뜻입니다. 이 찰자는. 자, 그 다음에 이 글자보다 조금 신성하게 본다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 도자가 있습니다. 볼도자인데 놈자자 옆에다가 이래선 도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르르 볼 도자라. 윗사람을 밑에 사람이 우르르 본다. 잘 지금 들어야 앞으로 관상을 제대로 봐요. 이 글자를 다 가지고 봐야 돼요. 저놈이 얼굴 색깔이 찰색을 하려거니 저놈의 색깔이 누른지 푸른지 제대로 안 보이면 눈을 씩씩 닦고 여러가지 뒤다 봐야 된다고. 그래 저간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저러고 저는 팔방미인이라고 했는데 밑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사방 앞뒤 다 봐야지. 앞만 보면 이쁘다고 뒤기 좋다고. 난 어느 때 웃기는 얘기입니다만은 어때 공동무지 앞으로 하얗게 입고 가는 여자가 있어가지고 난 하얀 것만 보면 미치는 사람이라. 그래 내가 하얗게 입어요. 어떻게 이쁘고 막 하얗게 입고 어디서 어서는 산골로 들어가는 어떤 부인을 보고 어떻게 좋다고 뛰어갔더니 앞에가 쫓아본 게 빡빡 얼건 고모라. 이래서 이걸 두루 살필 잘자가 필요하지. 또 그런가 하면은 우르르 볼 도자, 우르르 봐야 돼, 이래 봐야 되는 그 경우가 있어. 그냥 사람은 꼬라지 보면 별것 아닌데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 어떤 위험과 뭔가 덕망이 있어가지고 우르르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 야, 지금부터 관상고는 기술을 가르치고 있어요. 잘 들어요. 이 글자머리만 안 돼. 이게 하문화이고는 안 돼, 이게 또.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건참이라 이래서 이런 글자가 있어. 건자. 이거는 경건한 마음으로 신성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신성을 우러러 볼 건자라.
또 어떤 글자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이걸 보고 나면 이제 뭘 또 보면 되는가 하면, 이게 보통 여러분들이 모든 글자에 많이 붙는 이자입니다. 이건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글자를. 이거는 볼시자인데, 아무 의미 개념 없이 무심히 볼시. 앞으로 관상을 보시려고 하면 이 글자 의미를 여러분들은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저게 사람이 쑥 들어오는데 턱 보니 아무 생각 없이 본 게 어떻더라 탁 하면 그게 정확해요. 그때는 저 시라 시찰이 됐어요. 시찰. 그런데 이 시자도 여기다가 요 볼시자에다가 이 볼견자가 붙으면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의미 개념을 가지고 주시해 봄 이 소리야. 주시해 볼시. 아주 주시한다. 거기다가 한참 주시해서 그다 딴 데 정신 안 풀고 본다 이 소리라. 자, 벌써 믿겠는가 보라고. 자, 그 다음에 상당히 이제 올라가면 이제 그 다음에 이자가 나와요. 이 견자인데 여러분들은 견자로 이러면 안 돼요. 드러날 현 이래 읽어요. 드러날 현. 아, 사람은 저 본게 조목띠거띠 별 것 없는데 턱 보는 순간 뭔지 신성하고 본게 헛다 얼굴도 달띠겠고 말이지 뭐 참 뭔가 기품이 대단해. 이 절의 스님들이 견성하는 얘기인데 견성이란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앉아있으면 내 얘기도 듣고 지 걱정 뭐 걱정 나 몸 전체 몸이 으슥으슥하다든가 몸이 어떻다 땀이 덥다든가 실하다든가 온갖 그 전 존재로 아는 걸 확 드러내는 게 있어. 여러분들 전 존재로 드러내는 걸 저 견이래요. 그래 뭐 스님들은 저 자리에 가면 견성했다 이래요. 이 견은 우리가 본다는 개념하고는 아주 틀립니다. 본다고 하려고 하면은 요 시자가 붙어야 돼요. 요자. 봐야 되겠다 하면 요 시자가 붙지만은 이 견자는 그런 본다는 개념이 아니라요. 전 존재로 확 드러나는 거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 도를 좀 깨달은 도사님들 곁에 가면은 그만 저절로 그만 눈물이 쏟아지고 반갑고 뭐가 형언할 수 없는 뭐 이상한 환희로 젖어요. 전 존재로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게 있어. 그게 견이라.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국문학을 하든지 문학을 하는 분들은 이걸 잘 새기 들어주시가지고 앞으로 글을 쓰실 때 문장을 갖다가 가다듬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하십시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어문학 사고 가지고는 인간의 본질을 신성한 본질을 읽어낼 재주가 없습니다. 나는 저게 사람 썩 들어오면 그 사람 마음을 읽어내는 이유가 그래요. 전 존재로 나한테 확 드러나는 게 있어. 거울에 저 사람 모든 게 이래 비추는 것 같은 게 있어. 그걸 뭘 논리적으로 사주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공증 고충이 어떻고 뭐 맞박이 어떻고 똥담을 그런 소리 하면 그런 게 돼서 그런 게. 다시 얘기할게요. 혹시 이 관상학을 이거 듣다 보면은요 지질이도 자기 못난 모습을 보면 그만 잘못하면 저게 낙동강 생각나요. 절대로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런 게 아닙니다. 꼴이 잘나고 못나고 간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제 아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제 관자로 갑니다. 이제 관자, 이관자입니다. 관. 이게 볼관자로 이랬습니다만은 이거는 마음의 눈으로 봄 이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답이 다 나왔어. 이 관상이 뭔가를 여러분들은 아시는 시간이 됐어요. 관상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보지 꼴을 안 본다는 것도 이게 잘 알아두십시오. 아이고 뚫뚫 뭉친 국민학교 1학년 애들이 조대로 뚱뚱 뭉친 같은 게 공작 시간에 만든 뭐그지 코끼리 그치 그저께 망아지 그치 생기더라도 좋아요. 그 속에 든 혼이 문제라는 것도 이게 알아두시라 이 소리라. 박수나 쳐. 아니 내가 이 관상학 얘기하려고 할 때는 30 이상 80점은 저런 거 얘기해보면 어마어마하게 잘생겼는데
아이고, 코가 신찮아서 갔다 이다가 막 대들보도 해봐도 신통찮지. 아이고, 눈이 또 그럴싸한정 심상찮아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손 눈썹을 띄다가 갔다가 이다가 빡돌 붙여가지고 이래가 달고 구두약실 해봐도 신통찮지. 이거 그래고 뭐 이게 뭐에 이게 뭐랄게 헤어인가 뭔가 이 헤어스타일 이것도 해본 게 나무 거 니 거 할 거 없이 저 양념 꼬리까지 달아봐도 그렇지. 미쳤나고? 내가 사실은 이 관상학 얘기를 하면서 양해를 먼저 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형외과인가 하는, 성형외과인가 뭐 정형외과인가 하는 이 양반들은 내 얘기를 조금 속이 쓰리더라도 유감없이 들어두세요. 네, 들어둬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몇 개인가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지. 자, 왜 여기 30 이상이 나오는가 이제 알아야 돼요. 이렇게 보는 게 첫째 8가지가 있어. 여기다가 동서사방을 앞뒤를 다 봐야 되니까 8방, 그러니까 48, 32라. 32가 왜 나오는가 이게 알아두시라고. 보는 방법이 이렇게, 8가지 눈으로 봐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요게 상자에 대한 얘기를 또 좀 들으셔야 됩니다. 뭐를 상이라 그러냐? 물론 꼴을 상이라지만은 저 상자는 우리가 생각한 이런 물상이 아닙니다. 이 물상 아닌 상을 지금부터 또 다음 시간부터 이야기를 잘 들으면은 이해를 하실 시간이 됐고, 오늘 첫 시간에는 관상학 입문에서 관상은 이런 종류의 것이라는 걸 내가 소개하는 말씀으로 마치고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분야에 뭐 깊이 연구를 한다는 것보다도 온 인류는 기본 상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삶에 있어서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그야말로 생활의 지혜의 눈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으로 내가 강의를 앞으로 합니다. 이거는 생활의 지혜의 눈이라는 걸 여러분 잘 하시는 시간이 돼야 되고, 아마 장장 이 관상학 가지고 한 2달 안 하겠는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잘 들어두시고 지금 가지 말고 웬만해도 앉아서 다 듣고 그래 가십시오. 아이고 헛담도 나고 이제 나도 좀 물러가서 쉬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봅시다. 안녕히 계십시오.